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중기로 파킹 자금을 운영해야 한다면 수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자금의 안정성과 다음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지키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고,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조합은 꽤 현실적이고 잘 정리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현금으로 멈춰 세우지도 않으면서 시장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부터 천천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이미 꽤 높은 레벨에 와 있고, 그렇다고 명확한 하락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묻어둘 만큼 마음이 편한 구간이냐고 물으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을 마치려는 시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오르면 불안하고 내일 빠지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매수도 매도도 확신 없이 반복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뉴스가 많고 해석은 더 많은 구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또 금리 때문에 불안해지고,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또 환율 때문에 흔들리고, 지수가 오르면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싶고, 조금만 밀리면 역시 기다리는 게 맞았나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중간에 애매하게 멈춰있는 자금이 겪는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중기 파킹 자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당장 써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5년, 10년을 묻어둘 돈도 아니고, 대략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안에 다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금입니다. 이 돈은 성격상 장기 투자 전략으로도 단기 매매 전략으로도 다루기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가장 쉽게 계획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중기 파킹 자금은 사실 수익률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그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조급해져서 잘못 들어가지 않는 것, 의미 없는 매매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계좌 상태가 망가지지 않아 있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져도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계좌에서 굴린다는 전제로 중기 파킹 자금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방향은 잡혀 있고, 그 방향이 왜 지금 시점에 꽤 괜찮은 선택인지, 그리고 어떤 점만 추가로 정리해두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금의 대부분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일부만 시장 안에서 흐름을 느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을 2대8로 나눕니다. 20%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에 두고 80%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 둡니다. 이 조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파킹이라는 목적을 생각하면 이 심심함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시장이 조금 요동쳐도 전략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면서 위클리 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쌓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가 크게 치고 나가지 않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꾸준한 분배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대신 지수가 급등할 때의 상승 여력은 일부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중기 파킹 자금의 20%에만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포지션의 역할은 포트 전체의 수익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시장 안에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고, 완전히 현금으로만 있을 때 느껴지는 기회 상실감과 조급함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 조정을 받아도 포트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반대로 지수가 박스권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분배금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기 파킹이라는 목적에서는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구조적으로 장기 우상향을 온전히 먹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메인 자산으로 가져가면 언젠가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비중으로만 활용하면 단점은 제한되고 장점만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를 보겠습니다. 이 ETF는 사실상 현금 대기 자산에 가깝습니다. 초단기 미국채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용되면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도 낮고 가격 변동성도 극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 자금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언제든지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기 자금입니다. 중기 파킹 자금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기회가 온다면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리스크가 커질 것 같다면 아무 고민 없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80%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자산을 섞어 놓으면 포트 전체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수익을 적극적으로 쫓는 구조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돈을 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시장을 맞추려는 시도 대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계좌가 감당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입니다. 이 비중이 지금 국면에서 특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지수 레벨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단기 방향성 예측 난이도도 높습니다. 이럴 때 커버드 콜 비중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하락 방어보다 오히려 기회비용과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 수준이라면 분배금은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지수 조정이 와도 계좌 전체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기 파킹 자금은 계좌를 열 때마다 긴장하게 만들면 실패한 전략입니다. 열어봤을 때 그냥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유지돼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략이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부분이 머니마켓에 있고 일부만 커버드콜에 있으니 가만히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긴 상태라는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조가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입니다. 중기 파킹 자금은 수익보다도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이걸 지금 빼야 하나, 더 넣어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조합은 그 고민 자체를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점입니다. 이 돈은 여기서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명확해질 때 혹은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이 자금은 그대로 다음 전략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중요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과한 수익 추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전략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기로 파킹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금은 내가 직접 계좌에서 굴리면서 상황에 따라 다음 선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됩니다. 바로 정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수가 급등해서 부담스러워진다고 느껴지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비중을 15% 정도로 줄이겠다. 반대로 시장이 의미 있는 조정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25% 정도까지 늘려보겠다. 혹은 분배금 흐름이 기대 대비 크게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분석한 뒤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게 꼭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기 파킹 자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간이 애매한 만큼 가장 흔들리기 쉬운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수익을 쫓는 파킹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돈을 쉬게 하는 파킹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음 수가 나올 때까지 자금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구조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용히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싶은 분들께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전략은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중기 파킹 자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했던 분들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